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아주 제멋대로입니다. 이렇게 제멋대로인 날씨를 보니 제 아들 녀석이 생각이 나네요. 그 녀석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바람에 저와 가족들 아주 많이 힘들었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제 아들 욕하는 게 제 얼굴에 침 뱉는 행동이라 눈치가 보여 못했는데 이곳은 익명으로 풀어볼 수 있으니 제 아들 욕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 양가 부모님께서 주선하신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던 남편은 우연한 기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며 승승장구를 하게 되었고, 평범하던 집안 형편은 금방 넉넉하게 변하며 부족할 것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덕분에 아들 둘에게 많은 걸 지원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농사 내 마음 같지 않다는 말이 딱 맞았던 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두 아들의 걷는 길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남편과 제가 바랬던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주었지만 작은아들은 공부보다는 다른 곳에 관심이 많았죠.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는 등한시했거든요. 그래서 큰아들은 명문고 명문대를 나와 남편의 도움을 받고 사업체를 차렸고, 작은아들은 자동차 부품을 다루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솔직히 작은아들 머리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지원을 못해주는 상황도 아닌데 고집을 피우며 힘든 길을 가려는 아들이 그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말이죠. 그래도 작은아들의 진로를 빼면 두 아들들 모두 반항 한 번 없이 저희들 말에 따라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과 우리 가정을 만족하고 지냈죠. 그러던 중 큰아들이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라며 저에게 먼저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던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만남이 며느리가 될 아이와 첫 만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며 저도 제법 긴장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 역시 긴장을 하고 나간 자리에서 만나게 된 아들의 여자친구는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굴 닮았다거나 스쳐 지나가며 본 낯익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얼굴을 맞댔던 것 같은데 도저히 누군지 떠오르지가 않았죠. 혹시 아들 여자친구는 날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 제가 먼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전부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내가 너무 낯이 익어서 그러는데 혹시 나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분명 자주 본 얼굴 같은데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세요? 근데 전 오늘 어머님을 이 자리에서 처음 뵙는데 아마 제 얼굴이 너무 밋밋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저기 다 닮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거든요. 저는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니 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닮은 사람을 착각했나 싶었죠. 어쨌든 그날 만났던 아들의 여자친구는 그 일 말고도 여러모로 기억에 많이 남는 아이였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어 보였거든요. 오, 내가 시킨 거 나왔다. 자기야, 이거 진짜 맛있어. 내가 전에 다른 가게에서 먹어봤거든? 이 집이 더 맛있는 것 같아. 확실히 더 비싼 곳이라 그런가? 나연아, 조금만 이따가 먹지. 엄마 음식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전에 같은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제가 전임시 흥분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내 음식이 언제 나올 줄 알고 맛있을 때 먼저 먹어요. 그렇죠? 역시 어머님께서 뭘 좀 아시네요. 음식은 막 나왔을 때가 가장 맛있잖아요. 그럼 저 실례 좀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식사 예절이 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을 수도 있고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여 순간을 못 참을 수도 있었겠지만 처음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뵙는 자리에서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는 않더라고요. 아들 여자친구의 어이가 없는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끝마치고 나서 후식으로 나온 디저트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 여자친구가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이가 없어 잠시 넋을 놓고 보고 있었죠. 그런데 자신을 보고 있는 저를 보곤 더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이거요? 이거 보정 자동으로 해주는 카메라 필터예요. 처음 보시죠? 찍고 싶으면 말씀을 하시지.
그럼 오늘 어머님 만난 날 기념할 겸 저희 다 같이 찍어요. 자, 카메라 보시고 하나 둘 셋. 예의가 없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과하게 해맑다고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이였습니다. 저희 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었지만 세대 차이라는 게 있었으니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어른들과 허물없이 지내는구나 라고 이해하려고 했죠. 그렇게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아이와 헤어진 뒤 며칠간은 그 아이 생각을 했지만 이내 잊고 일상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들 여자친구를 우연히 다시 마주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어디서 보게 되었는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보게 된 곳은 한 건물의 주차장이었습니다. 아들 친구 엄마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온 저는 만나기로 한 카페 건물에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한 구석에 아들 여자친구가 담배를 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말이죠. 아들 여자친구가 확실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 반대편 좌석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러다 그 아이가 제 욕을 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야, 나연아, 이거 너희 남친 엄마가 타는 차량이랑 같은 거다. 야, 짜증나는 소리 할래? 왜? 별일 없었다며? 없기는. 그년이 내가 좋아서 가만히 있었겠냐? 지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랬겠지? 내가 그런 년들 한두 명 상대해봐? 뻔해, 그런 년들. 속으로는 날 아주 개무시하고 있을걸? 어우, 쌍년. 그냥 얼굴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그런 년들한테 많이 당해봐서 그런가? 하여튼 생각만 해도 짜증나. 처음 만난 자리에서 예의 없는 모습을 몇 차례 보긴 했지만 같이 있을 때 계속해 미소를 짓고 있어 그 아이가 저에게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제가 그 자리에서 나무라거나 꾸짖기라도 했다면 덜 억울하기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려던 저였기 때문에 황당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올려왔죠. 기가 차던 중 그때 머리에서 번쩍하듯이 아들 여자친구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착각이 아니었던 거죠. 저 아들 여자친구는 분명히 구면이 맞았습니다. 그것도 꽤나 여러 번 얼굴을 마주한 적이 있었죠. 아들 여자친구가 제가 단골로 다니는 미용실에서 보조일을 했거든요. 저를 담당해주는 디자이너 분도 아니었고 그 미용실에 일하는 수많은 보조 어시들 중 아들 여자친구에 대해서 제가 기억할 수 있었던 건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미용실에서 손님 물건과 지갑에 손을 댄 직원이 있어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난리의 주인공이었던 직원이 바로 제 아들의 여자친구였습니다. 하필 제가 그 난리통이던 현장에 있었던 상황이라 기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죠. 거기다 나중에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손님들 금품만 손을 댄 게 아니라 미용실 돈과 물건들까지 절도를 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이미 직원이 미용실에서 쫓겨난 상황이라 그 일을 오래 곱씹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많던 미용실 직원을 제 아들의 여자친구로 만나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당연히 저로서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모습 중 뭐 하나 마음에 든다거나 긍정적으로 볼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 아이가 아들 옆에 있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여자친구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죠. 그런데 아들은 제 말을 듣고도 싫냐며 거절을 했고 한술 더 떠 그 아이와 결혼을 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현재야, 엄마가 네 여자친구 만났을 때 실수한 거 있니?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뭐 없죠. 나연이가 실수한 걸 오히려 엄마가 이해해줬으니까요. 그때 그 일은 제가 엄마께 감사해요. 근데 나연이 걔가 워낙 사교성이 좋아서 처음 본 사람과도 격없이 대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엄마한테 편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엄마가 나연이랑 가까워지면 그런 나연이 단점이 장점으로 보이실 거예요. 나도 그러려고 했어. 요즘 애들 우리 때 사람들이 이해 못할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 걘 그냥 기본적인 예의도 못 갖춘 아이야. 내가 오늘 태연이 엄마 보러 갔다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니? 네 여자친구 우연히 봤는데 담배를 피면서 내 욕을 하고 있더라. 자기 친구들과 함께. 내가 걔를 봤으면 몇 번을 봤고 또 무슨 실수를 했다고 년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 벌써부터 자기 친구들한테 날 그렇게 욕하는데 뭘 가까워져? 어른 앞에서 그렇게 예의 없는 모습도 담배를 피는 것도
자기 남자친구 엄마 욕하는 것도 난 이해 못하겠다. 너한테 어울리거나 좋은 여자친구로도 보이지 않고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아들 연애에 끼어들어서 안 되고 누굴 만나든 네 자유라는 것도 알지만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그 아이와는 일찍이 마음 잡고 정리를 해라. 엄마,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나연이 그런 아이 아니에요. 엄마한테 연이라고 표현을 하더니요. 저랑 결혼까지 생각하는 아이인데 그렇게 했을 리가 없어요. 엄마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그럼 물어봐라. 걔가 오늘 점심시간쯤 어디에 있었는지. 그럴 필요도 없겠다. 차량 블랙박스 확인해보면 알겠네. 엄마, 누구나 뒤에서는 사람들 씻고 그러잖아요. 걔도 진심으로 엄마를 욕한 게 아닐 거예요. 그렇더라도 잘못은 한 거니까 제가 잘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실은 저 나연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타이밍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제가 이미 나연이 집안에 인사를 드리고 와서. 뭐 결혼? 현재 너 지금 엄마가 한 말을 뭘로 들은 거야? 네 여자친구로서도 인정을 못하겠다는데 며느리로 받아들이라고?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아니면 그 애한테도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니? 엄마, 지금 나연이에 대한 생각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그래요. 나연이 알고 지내다 보면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분명 아실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일은 알아듣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벌써 나연이 집안에서는 결혼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제 와서 시간이 필요하다, 엄마가 반대를 한다, 이런 말 어떻게 해요? 이번 일만 눈 감아주세요. 제 말은 하나도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제가 아들 여자친구에게 당한 일들과 함께 과거 미용실에서 목격하고 들었던 내용들까지 모두 말하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반대를 안 할 가족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남편과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큰아들도 미용실 이야기에는 꽤나 충격을 받은 모습 같았죠. 이야기를 끝마치고 가족들과 큰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며 이제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끝까지 그 아이와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하지만 자식이 잃은 부모 없다고 결국에는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마지못해 결혼에 대해 허락을 받으며 저희 부부는 큰 기대하지 말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자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기본적인 시부모님 대접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큰아들의 아내로서 거리를 두고 지내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들끼리 생각했죠. 저희 결혼 허락이 떨어지자 아들은 며느리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에게 이전 이야기를 들었던 건지 며느리의 태도가 변해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천만년 때는 제 앞에서 예의는 차리려고 하던데 이제는 자신에 대해 다 알고 있으니 숨길 것도 없다는 것처럼 대놓고 무례한 태도를 보였죠. 당연히 좋게 보이지 않았지만 거기까지는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는 거니 기본적인 것도 바라지 않았죠. 그래서 뭐든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진행시키려고 했는데 사돈들까지 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그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식장은 아이들이 선택한 걸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런데 저 일전에 듣자 하니 저희 딸과 아드님 결혼을 반대하셨다고? 네? 그 일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를 한 일이 있어서요. 반대하셨다는 이야기 듣고 부모로서 기분이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딸과 저희들이 받은 상처에 대한 보상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네? 보상이요? 뭘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글쎄요, 저도 콕 집어 뭘 보상해달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사돈께서 알아서 준비해주시면 좋겠는데 저와 딸이 받은 마음에 상처를 잊게 만들어줄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거면 뭐든 될 것 같습니다. 사과 뭐 이런 거 말고요. 사돈이라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더라고요. 며느리라는 애는 자기 엄마가 황당한 말을 하는데 가만히 있었고요. 어디서 시덥지 않게 보상을 해달라는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상견례를 뒤엎어버렸습니다. 당신네 딸과는 한 집안 사람으로 못 살겠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보상? 아줌마, 정신 차려요. 누가 댁내 딸 며느리를 받고 싶어서 받는 줄 알아요? 어떤 집이 도둑질이나 하고 다니고 어른 앞에서 기본적인 예절도 안 지키는 며느리를 받고 싶겠냐고. 거기다 주제 모르는 사돈들까지 아주 꼴값을 떨고 있네. 나 당신이 말하는 보상 못 해주겠으니 그만합시다.
저와 남편은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집으로 따라 들어온 큰아들 녀석은 자기 눈으로 본 사돈의 경우 없는 모습에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는지 저희 보고 사과를 하라고 말을 하더군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흥분을 하셔서 다 엉망으로 만들어요. 지금 나연이네 부모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신 줄 아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전화로 우선 사과하세요. 사과만 하시면 그 다음은 제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뭐? 너 정신이 있는 놈이야? 옆에서 뭘 봤어? 그 여자 우리 집안 돈 뜯어내려고 헛소리 짓거리는 거 못 들었어? 그쪽에서 기분 나쁠 만한 일이니까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게 왜 헤어지라 말아 간섭을 하시고 지난 일을 들추세요? 형, 적당히 좀 해. 부모님께서 뭘 더 양보해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문제 있는 여자를 안 데리고 왔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여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네 형수 될 사람한테 문제 있는 여자? 이 새끼가 이전부터 형의 행동을 못마땅해 하던 작은아들은 맞는 말을 하며 자신의 형에게 되돌았고 결국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두 형제의 다툼은 남편이 큰 소리를 내어 일단락되었지만 큰아들이 여자에게 눈이 돌았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던 일이었죠. 그런데 그 일이 큰아들에게는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부모인 저희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생까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하니 가족들 모두가 자신의 결혼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했나 봐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저희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가족들에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말을 남긴 채 가족들과 연을 끊겠다고 알려왔죠. 저희도 한동안은 제멋대로 행동한 큰아들과 며느리가 괘씸해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때리고 싶을 정도로 아들이 미워 죽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 새끼가 잘 살고 있는지 그 사이 아픈 것이 생기진 않았는지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만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해도 마찬가지였죠. 몇 차례 연락을 해보던 저도 끝내 응답이 없자 아들과 연락하고 지내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아들이 빠진 새 가족이 평범한 나날들을 보냈죠. 그러다 저희 가족에게 큰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남편이 췌장암에 걸리게 되었거든요. 발견은 빨리 한 편이었는데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고 항암 치료에 모든 걸 걸어볼 수밖에 없다고 했죠. 남편은 살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절망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힘든 치료 과정 중 남편이 포기하지 않게 옆에서 도와야 했죠.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작은 아들이 24시간 매달려 남편 간병을 하기 시작했죠. 저희들 시간 계획표를 남편에게 맞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 몸이 안 따라주던 저에겐 그 계획표처럼 생활하면서 남편 간병까지 하는 게 벅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아들이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면서까지 자신의 아버지를 간병하는데 최선을 다했죠. 너무 고마웠어요. 늘 걱정이 되던 작은 아들이었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든든한 가족 구성원이 되어주었으니까요. 그렇게 작은 아들이 집안의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는 사이 당연히 큰아들에게도 남편의 투병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도 문자를 남겨도 돌아오는 대답이 없더군요. 번호가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제가 병원에 있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을 때 받았었죠. 그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아프든 말든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도 큰아들에 대한 마음을 접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나갔지만 남편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을 포함해 가족들 모두가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친 거야 휴식을 통해서 회복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신적으로 지친 건 딱히 회복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병이 호전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다들 절로 고개가 숙여져 가고 있을 때 다시 의욕을 가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온 거죠. 물론 처음 두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반갑고 기쁜 마음보다 괘씸하고 불편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었죠. 엄마 오해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아프시다는 걸 알면 바로 쫓아오죠.
솔직히 말해서 저희끼리 결혼한 다음에 두 분이 저희 못마땅해 하는 거 아니까 속상한 마음에 연락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오는 엄마 전화도 받지 못했고 아빠가 아프시다는 문자도 볼 수가 없었다고요. 정말이에요. 제가 정말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렇게 아빠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찾아왔을까요? 저랑 이 사람 꼴 좀 보세요. 소식 듣자마자 바로 찾아오느라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고 나왔다고요. 충분히 오해하실 만한 상황인데 저희 정말 몰랐어요.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죄송해요. 장남이 되어서 집안에 도움도 안 되고. 어머님, 저희가 하는 말 거짓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정말 이제껏 아버님 아프시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병원 찾아오면서 저랑 이 사람 많이 반성했어요. 이전에 저희가 보인 모습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요. 아직 제가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 사람 아내로서 이 집안 맏며느리로서 집안에 도움이 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러니 노여움 푸세요. 연락이 되지 않았던 건 가족들 번호를 차단시켜 생긴 일이라며 오해라고 말하는 두 사람을 보니 이걸 믿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부모 위하는 마음을 거짓이라 단정 지을 수도 없었죠. 뒤늦게라도 찾아와 눈물을 글썽거리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자기들끼리 잘 살아도 되는 상황에 굳이 찾아온 거니까요. 거기다 근 1년 동안 저와 작은 아들이 아버지 간병하느라 고생을 했다며 앞으로는 자신들이 맡아서 아버지를 보살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까지 들으니 언제 그랬냐는 듯 두 사람에게 신뢰가 가기 시작했죠. 이후 돌아온 큰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이 한 말처럼 아버지 간병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히려 저와 작은 아들이 남편 간병을 하러 가면 되돌아가려고 하거나 자신들이 간병하는 걸 지켜만 보게 했죠. 안 그래도 많이 지쳐있던 상황에서 두 사람의 등장은 남편의 병을 낫게 만들겠다는 의욕을 다시금 생기게 해주었고 저희들 몸도 둘러볼 수 있는 여유를 주었습니다. 정말 천군만마 같은 등장이었죠. 이후 큰아들은 장남으로서 집안 대소사를 맡으며 점점 더 믿음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상황에도 준비를 해놔야 한다며 재산 관련해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여줬죠. 그렇게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고 지내던 큰아들이 돌아와 온 가족이 남편의 병을 낫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남편과의 이별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도 더 이상의 치료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해줬죠. 아픈 남편을 집으로 데려와 남은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하려고 했지만 극심한 통증 때문에 집에서 생활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남편을 보니 가족들 다 같이 모여 남편에게 추억을 만들어주자는 것도 욕심이다 싶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통증 조절이 집보다는 수월한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가족들은 다시 남편을 따라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남편이 저희와 같이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같이 있는 순간순간을 소중히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급격히 상태가 나빠진 남편을 보며 의료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남편 간병을 하며 굳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남편이 당장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고 하니 굳게 먹었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힘겹게 숨을 들이키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아주는 것밖에 없었죠. 의료진에게 남편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듣게 되었던 저는 아들을 불러 모아 남편 곁에 다 같이 모여있자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곧장 아빠 곁으로 와선 남편이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게 말을 걸어주었죠. 그런데 오전에 제 연락을 받은 큰아들과 며느리가 저녁이 다 되어가도록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저녁까지는 일 때문에 늦나 싶었는데 저녁 시간이 다 되도록 병원으로 오질 않으니 걱정도 되면서 화가 나기 시작했죠. 힘겹게 버티고 있는 남편에게 그 상황을 솔직히 말할 수 없었던 저는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문제가 생겨 병원으로 오는 게 늦어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며 의식이 흐려지고 있는 남편을 깨워보려 작은 아들과 계속해서 남편에게 말을 걸었죠. 그렇게 시간은 늦어 밤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따로 가족들끼리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독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호흡도 점점 하기 힘들어했고 저와 작은 아들의 손을 잡고 있던 힘도 떨어져 가고 있었죠. 그때 병실 문을 열고 큰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뭘 하다가 늦은 건지 화가 나 남편 곁으로 오기 전에 제가 큰아들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지금 도대체 시간이 몇 시야? 아침에 연락받고서 뭐 했어? 연락도 안 되고 그 사이에 아버지 잘못해주면 어떡하려고. 엄마, 저도 바로 오려고 했는데요. 중간에 일이 생기는 바람에 제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나저나 아빠 괜찮은 거죠? 큰아들에게 제대로 된 대답을 들으려고 한 질문은 아니었지만 어물쩍 넘어가려는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저를 분노케 했던 건 아들 입에서 흘러나오는 알코올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씻고 있던 껌 때문에 냄새가 가려지긴 했지만 분명 술 냄새가 났었습니다. 이제까지 술을 먹다 늦게 온 건가 싶어 화가 났지만 그 방 안에서 큰아들을 나무랄 수가 없었습니다. 임종아 둔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이 일은 나중에 두고 보자는 눈빛을 가지고 옆에 있던 며느리를 째려보게 되었죠. 며느리도 찔리는 게 있는지 아니면 늦게 찾아온 일에 대해서 미안한 건지 제가 보내는 눈빛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죠. 반면 큰아들은 제가 눈치를 못 챘다고 생각하는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곤 어이없는 말을 내뱉더군요. 아빠, 땅 정리는 다 됐죠? 그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제 앞으로 돌려놓으셨으면 이제 문제없어요.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럼 이제 그 땅들 다 제 겁니다. 아들의 입에서 황당한 말을 듣게 되자 어이가 없어 무슨 반응을 못하겠더라고요. 도대체 남편과 큰아들 사이 무슨 말이 오갔길래 대뜸 땅 정리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건지. 남편과 큰아들이 재산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련히 남편이 잘 정리해주겠지 싶어서 신경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제가 어이가 없었던 건 임종을 앞둔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돈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정신이 똑바로 바뀐 자식이라면 아버지에게 고마웠다거나 사랑한다거나 그런 말들을 해야 하잖아요. 앞으로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을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숨이 다해가는 아버지를 보고도 대뜸 돈 이야기를 하며 슬퍼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자 제가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죠. 너무 어이가 없어 해맑은 아들의 얼굴을 뻔히 보고 있던 사이 남편이 겨우겨우 없는 힘을 짜내어 큰아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 정리했다. 이제 너에게 돌아갈 재산 하나도 없을 거야. 네 무덤 네가 판 것이니 누구 원망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현욱이 네가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 네 덕분에 편히 눈 감겠구나. 내가 죽고도 너희 엄마 잘 보살펴다오. 여보, 나 간병하느라 고생 많았어. 당신한테 평생 내 뒤치다거리 하게 만든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네. 앞으론 당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아. 여보, 내가 당신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도 당신은 이곳에서 현욱이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다가 와. 아버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도 저희와 같이 있을 건데 말씀 그만하세요. 힘드세요. 남편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다고 생각했는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아들은 남편에게 힘을 내라고 했고 저는 남편에게 달려가 얼굴을 쓰다듬으며 한 손으론 손을 꽉 잡아주었죠. 1초라도 남편과 더 시간을 보내려는 저희와 달리 큰아들은 방금 남편에게서 들은 말을 재차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정영욱, 너 나와봐. 아빠, 방금 하신 말씀 뭐예요? 저한테 돌아갈 돈이 없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다 얘기 끝난 상황이잖아요. 도장까지 찍고. 아빠? 아빠? 임종을 앞둔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 없는 큰아들의 모습에 제가 화를 내려 했지만 남편이 아무런 대답이 없자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니 고개가 숙여진 뒤였습니다. 급히 심전계를 보니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급히 작은 아들과 제가 남편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남편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보내는 마지막 말에 아직 대답도 하지 못했는데 나도 남편을 사랑했다고 하늘나라에서 기다려달라는 말 외에도 남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동안 병실에 있는 남편 곁에 있으며 참 많은 말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이 떠나자 못해준 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귀에 입을 대고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말을 해주었죠.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남편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수많은 종혼객들이 찾아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명복을 빌어주며 저와 아들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었죠. 장례식을 찾아와준 고마운 분들로 인해 남편을 잃은 슬픔을 반으로 나눌 수 있었지만 장례를 치르는 그 3일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화장터였고 다시 정신 차려보니 남편의 장례를 치렀던 병원 앞으로 와 있었죠. 남편의 입간까지 곁에 있어 주었던 친척분들과 지인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니 그제서야 내 남편을 떠나보냈구나 싶었습니다. 또 장례를 치르는 내내 엄마로서 제 역할을 못한 것 같아 아들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작은 아들이야 저와 같이 집으로 갈 테니 수고했다는 말을 집에 가서 하면 되었지만 큰아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니 그 자리에서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려고 했죠. 그런데 주변의 친척들과 지인들이 돌아가자마자 큰아들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꼭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엄마,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한테 돌아갈 재산이 없다니? 제가 뭘 잘못 들은 거예요? 이 사람도 옆에서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아빠한테 들으신 거 없어요? 재산에 대해서요. 아빠가 엄마한테 아무 말도 안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재산 이야기는 너랑 아버지가 나누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리고 너 네 아버지 임종 전에 한 행동 가지고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마. 우선 아버지 장례식 치르는 내내 고생했다. 엄마가 어른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했는데 네 아버지 그렇게 떠나보낸 게 아직 실감이 안 나서 고생했고 재산 이야기든 뭐든 나중에 다 같이 만나서 대화 나누자. 아니 엄마, 나중이고 자시고 할 시간 없어요. 저 급해서 그래요. 아빠 재산에 대해 유언장 같은 거 없어요? 그 상속 처리 다 됐을 텐데 뭐 아무것도 제 앞으로 없다고 해서 엄마 혹시 다 아시면서 일부러 이러시는 거 아니죠? 엄마 아빠 재산에 욕심 있어요? 뭐? 나 아버지 임종 전부터 왜 그래? 그때도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100번 말해도 모자랄 판에 땅 이야기를 꺼내고 이제는 뭐? 엄마 보고 아빠 재산에 욕심 있냐고?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엄마 네 아버지 잃었어. 엄마 곁에 평생 같이 있어줄 거라고 생각한 내 남편 네 아버지 잃었다고. 그런데도 그딴 소리를 해? 아 엄마, 나도 진짜 급해서 그러지. 아빠 장례식 치른다고 3일이나 허비했잖아. 아버지 땅이랑 재산들 어떻게 된 건데 엄마는 알 거 아니야. 어머님,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흥분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런데 저희 정말 상황이 너무 급해서 그런데 아버님 상속권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들이 정말 너희들 그 돈 때문에 네 아버지 간병한다고 찾아온 거야? 그랬던 거니? 그리고 나 네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모른다. 네 아버지께 상속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 남편 재산 상속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저에게 재촉을 하듯 따져 묻는 큰아들과 며느리를 보니 남편 재산 때문에 이것들이 연락을 해왔나 싶었습니다.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가족들이 똘똘 뭉쳐 슬픔을 이겨내기 모자란 상황에서 재산 문제로 가족들끼리 다툼을 벌여야 하다니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콩가루 집안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그렇게 된 이유가 집안 어른인 제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았죠. 남편의 재산 상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난감해하던 차에 형과 제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본 작은 아들이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형을 손을 밀쳐 넘어뜨렸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뭔데? 아 뭐길래 이번에 어머니를 못살게 굴어? 아 이게 아빠 돌아가셨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씨. 야 너 미쳤어? 아 됐고 아무것도 모르는 넌 빠져라. 나랑 엄마가 해결할 문제니까. 엄마 이거 보세요. 엄마가 입 닫고 있어봤자 가족들끼리 다툼만 나지 좋을 게 하나 없다고요. 아빠 재산 상속에 관해 엄마가 다 아시잖아요. 그냥 지금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나중에 법적인 문제 들먹이고 이러면 좋겠어요? 제가 걱정하던 형제들 간의 다툼으로 번질 것 같아 작은 아들을 말리려고 했는데 작은 아들이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자신의 형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관련된 이야기라면 나랑 해야지 어머니가 아니라. 그리고 더 말할 건 있어? 그때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 다 들었던 거 아니야? 네 앞으로 돌아갈 재산 하나도 없어. 너 스스로도 동의한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괜히 가족 위하는 척 하려고 들지 말고 꺼져. 뭐? 야 정영욱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아빠가 나한테 한 말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 근데 왜 아빠가 그걸 너한테 말해? 재산 상속 관련해서는 계속 나랑만 이야기를 나눴는데 설마 너 아버지 꼬드겨서 네가 그 재산들 꿀꺽한 거냐? 너 이 새끼 정말 그렇게 한 거야? 어서 바른대로 말 안 해? 너야말로 바른대로 말해야지. 너 그동안 우리 연락 무시하다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아버지 재산 놀이공간이야. 네 사업 말아먹어서. 그래서 그 잠깐 효자 노릇하다 돈 꿀꺽하려던 놈은 너였잖아. 아버지도 생전에 다 알고 계셨어.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어? 어디서 헛소리를 나불거려. 야, 너 아빠 안 계신다고 없는 말 지어내고 형한테 야라고 하고 아주 막 나간다. 어? 그래? 그럼 아버지가 직접 녹음하신 이 증거 듣고 이야기해보자. 여기서 나오는 목소리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고. 작은 아들은 남편의 유품이었던 휴대폰을 들곤 녹음된 소리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앞에 있는 큰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야 경수야, 형님 조만간 다시 사업 시작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다음번에 전화하면 우리 쪽 물건 좀 많이 땡겨서 가져다줘. 어? 아 뻥카? 야, 내가 너한테 뻥카를 왜 치냐? 정말 곧 돈이 생긴다니까? 너도 예전에 들어서 알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돈 좀 있는 거. 얘기가 잘 돼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거짓말 아니래도 어? 연은 끊긴 끊었는데 부모 자식 간의 연이 그렇게 잘 끊어지겠냐? 그리고 지금 우리 아빠가 곧 돌아가실지도 몰라. 그래서 나랑 내 와이프랑 병원 들락날락거리면서 개고생을 하고 있잖아. 어? 아이 상속이든 뭐든 돈 받으려면 그래도 뭔가 하는 모습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하던 일도 제쳐두고 간병한다고 하면 우리 아빠가 날 기특하게 보지 않겠냐? 그렇게 신뢰 다시 쌓아서 재산 이야기 꺼내봐야지. 뭐? 아 그래봤자 뭐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 너 도박 때문이 그러는 거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 나랑 내 와이프 완전히 도박 끊었다니까. 그거 했다가 이 지경 이 꼴이 났는데 내가 거길 다시 들어들겠냐? 어? 걱정하지 말고 나 다시 시작하면 그때 우리 물건이나 잘 챙겨줘. 알았지? 남편 휴대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아들이 하고 있던 사업은 망한 듯 보였습니다. 그것도 큰아들과 며느리가 한 도박 때문에 말이죠. 방금 전 제 생각이 맞았던 거였어요. 큰아들은 남편이 유산이 필요해서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픈 남편 때문이 아니었죠. 자신의 목소리로 인해 모든 게 돈 때문이었다는 게 밝혀졌으면서도 큰아들은 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는 맞지만 진심이 아니었다면서 말이죠. 야, 내 목소리도 맞고 내가 한 말도 맞는데 그냥 친구랑 통화하다 보니까 말이 막 나온 거야. 친구놈한테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허풍 떨었던 거라고. 엄마 오해야 오해. 야, 형우가 너 이런 걸 아빠한테 들었으면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오해라는 걸 내가 해명했을 거 아니야. 내가 마음이 좋지가 않았다. 어? 아빠가 내 진심도 모르고 오해를 하신 채 돌아가신 거잖아. 오해? 오해는 무슨 오해? 아버지께서 나한테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어. 너 사업은 어떻게 된 건지, 너랑 저 여자가 했다는 도박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알아봤더니 네가 한 말 그대로던데? 잘하던 사업 저 여자가 꼬신 도박에 발들였다가 망한 거 맞잖아. 내가 다 확인했어. 도박판에서 같이 놀던 놈들한테 직접 물어봐서. 그리고 너 빚이 얼마나 있는지도 알아봤는데 그건 알아보다 중간에 그만둬야 되겠더라. 너무 많아서. 너 그래서 아버지께 장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재산 이야기 꺼낸 거지? 설령 네가 믿음직한 장남처럼 보인다고 해도 아버지가 재산을 너에게 맡기겠냐? 아버지께서는 널 믿고 재산을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라 네 욕망을 가지고 이용하시려고 속아주는 척을 하셨던 거야. 알아? 너 아까 내가 한 말 기억나? 너 스스로 동의했다고. 네가 기억을 해보면 잘 알겠지만 너 스스로 아버지 재산 다 포기한다고 했어. 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면 다 말인 줄 알아. 야, 나 그런 거에 동의한 적 없어. 그리고 설령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 안 주실 생각이셨다고 해도 법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 알아? 돌아가시기 전에 딱 내 앞으로 돌려주신다고 한 것도 있고. 그래 유류분 권리인가 뭔가 하여튼 뭐 나도 자식으로서 상속받을 권리 있다고. 소송하면 일정 부분 줘야 한다고. 알아? 그래, 내가 말하는 것도 그거야. 네가 상속 관련된 서류라고 생각해서 신나게 사인했던 그 서류. 그 서류가 상속 포기 서류였던 거야. 물론 그 위에 다른 종이들이 있어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겠지만. 뭐? 거짓말. 너 이 새끼 돈 욕심 나서 형 속이려고 하는 거지. 그게 말이 돼? 그리고 내가 뭔지도 모르고 서명한 서류가 법적 효력이 있을 것 같아? 그걸 누가 증명할 건데? 나도 그 자리에 없었는데. 너랑 아버지 간의 일이야. 네가 손수 사인한 서류는 공증까지 되어 남아있고. 왜? 아픈 아버지가 강제로 시켰다고 하려고?
소송을 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거야, 이 쓰레기 새끼야. 그랬습니다. 남편은 큰아들의 속내를 알고도 속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가도록 말이죠. 그래서 작은 아들을 시켜 큰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속내인지 더 확실히 알아보고 이런 계획을 짰던 것 같네요. 스스로 상속 포기 서류에 사인을 했다는 사실에 큰아들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동생이 자신 있는 모습으로 집안 재산 중 일부라도 가져가고 싶다면 무엇이든 해보라고 하자 더욱더 절망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그때 절망을 하고 있는 큰아들의 뺨을 며느리가 내려쳤습니다. 예상도 못한 상황이었고 너무 순간적이라 저뿐만 아니라 작은 아들까지 깜짝 놀랐죠. 큰아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든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 등신아. 너는 아픈 사람 옆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못해서 일을 이렇게 만드냐? 다 된 죽에 코를 빠뜨려도 정도껏 해야지. 그 입을 가만히 못 있어서 일을 망쳐? 그리고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서류에 사인을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네가 똑바로 확인했으면 뭔 방법을 썼을 거 아니야. 야, 너 어떻게 할 건데? 너만 믿으라며. 지금까지 이 고생하면서 오늘만 바라보며 참고 있었는데 앞으로 어쩔 거냐고, 이 바보 등신아. 아, 나도 이제 알았잖아. 생각 좀 하자, 생각 좀. 그리고 이게 내 탓이야? 다 내 탓이냐고. 따지고 보면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난 건데. 사업 잘하고 있는 남편 꼬셔가지고 도박장에 드나들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야, 나는 적어도 너한테 책임을 전까지는 않았어. 알아? 나도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내 선에서 해결하려고 우리 아빠 간병하자는 생각까지 한 거 아니야. 그런데 넌 뭘 했는데? 너네 집안에 이렇게 비빌 구석이나 있어? 개뿔 뭣도 없는 게. 남편 잘 만나서 잠깐이나마 떵떵거릴 수 있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게 남편 뺨을 때려? 그리고 너 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 나도 겨우 참고 있는 거니까. 아이고, 등신 새끼. 꿀에 자존심은 있는 모양이지? 야, 내가 네 사업할 돈까지 거기다 갖다 바치라고 했냐? 네가 네 손으로 한 짓을 왜 나한테 지랄이야. 그리고 나도 너 아니었으면 더 좋은 남자 만나서 더 떵떵거리고 살았어. 알아? 뭐? 인연이 정말 보자보자니까. 자기들끼리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따지고 싸우니 저와 작은 아들이 끼어들 틈도 없더라고요. 옆에서 보아하니 이혼 이야기도 나오고 서로 손찌검까지 하고 있어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가 다투고 있는데 그런 모습 봐서 뭐 하겠어요. 내 속만 다 터지지. 아들과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에게 마음의 상처는 받긴 했지만 더 큰 화를 남편의 지혜로 피할 수 있었고 금전적인 피해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둘을 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돈이 필요하다, 과거 일에 죄송하다는 식으로 접근을 했더라면 저도 자식과 연을 끊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접근을 하는 의도부터 너무 잘못되었더라고요. 또 중간중간 자신의 아버지가 죽어가는 걸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괘씸하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러 온 큰아들에게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무래도 그때는 제가 눈이 화끄닥 돌았던 것 같아요. 그날 그렇게 되고 저 혼자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전부 다 제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초에 아빠 엄마가 나연이 반대할 때부터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 뒤로 계속 잘못했고요. 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나연이 걔랑은 곧 이혼 소송할 거고요. 다시 이전처럼 엄마 기대에 부응하는 아들이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또 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열심히 벌고 새롭게 출발할 거예요. 아버지 재산 관련해서는 욕심내지 않을 테니까 이제 저 좀 용서해주세요. 솔직히 엄마는 아직 확신이 안 서는구나.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걸 몇 년 동안이나? 더군다나 네 아버지가 아픈 상황에서도 너에게 당한 게 있어서 그런지 네가 하는 말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아. 이러다 또 네 얼굴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한동안 지금처럼 거리를 두고 지내자. 그러다 너가 정말 정신을 차렸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되면 자연스레 우리들 서로가 만나게 되겠지.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이게 전부 네가 선택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사실 그때 아들이 하는 말도 진심인지 거짓인지 헷갈렸습니다. 며칠 전까지 아들에게 속아온 걸 생각하니 진심으로 반성을 했다는 말, 후회한다는 말 전부 거짓말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 거리를 두자고 큰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이혼한 큰아들과는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전에 비하면 가까워지긴 했지만 아직도 큰아들의 본심에 의심이 가곤 합니다. 대신에 이번 일로 인해 작은 아들에게 이전보다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죠. 남편이 아플 때도 아버지 살려보겠다고 혼신의 힘을 다하던 녀석이고, 남편이 곁에 없는 지금은 저를 알뜰살뜰히 챙겨주는 아들이니까요. 그런 든든한 작은 아들 덕분에 남편의 빈자리가 있음에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라는 거라면 큰아들이 지금처럼 쭉 정신을 차린 모습을 보여줘서 믿을 수 있는 아들이 되어주었으면 좋겠고, 둘째는 이제 좋은 여자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하네요. 물론 형과 같은 실수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2번은 겪고 싶지 않거든요. 어디서도 못했던 아들 욕조만이 속이 시원합니다. 이제 이만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자식 욕한 못난 엄마라 욕 너무 욕하시지 말아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가족분들과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